자, AMD의 반격, 엔비디아를 막으러 왔다. 이번에 AMD의 주가가 급등을 했죠, 급등을.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 요렇게 옮기면 AMD 오픈 AI의 칩 공급 계약. 드디어 AMD도 AI 칩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 오픈 AI인데요. 사실 오픈 AI가 이번에 AMD 말고도 저번에 엔비디아도 계약을 했다고 하고, 요새 인텔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AMD만 이렇게 외면을 받아봤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AMD가 급등을 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엔비디아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었죠. 요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요렇게. 이야, 이거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와, 이때까지 쭉쭉 그래프가 오르기만 해. 여기 4월 7일 관세 쇼크 때부터 86달러이던 게 지금 10월 10일 기준 6개월 만에, 진짜 6개월 만에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계속 오른 것 같아요, 주식이. 근데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인텔도 얼마 전에 엔비디아한테 50억 달러, 50억 달러 투자받아가지고 주가가 폭등했었거든요. 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여기 딱 보시면, 이야, 이렇게 인텔, 와, 주가, 와,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야. 여기도 보시면, 4월 8일, 거의 아까 4월 7일, 관세 쇼크 그때부터 최저점 이렇게 찍고, 이때부터 그렇게 막 계속 오른 건 아니었어요. 인텔이 워낙 유명했잖아. 요새 인텔이 예전 같지 않다. CPU가, 수요가 AMD에 밀리면서 인텔이 되게 힘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과거에서 이제 폭락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하겠다. 너희들 너무 이제 그동안 너무 외면받았고, 트럼프가 인텔한테 힘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과거에 CPU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인텔한테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20언저리였죠. 20언저리? 20언저리였는데 여기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오, 이게 뭐야? 완전히 쭉 올랐죠. 와, 완전히 급등세. 와, 이거 보세요. 요새는 AI 관련해서 투자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자, 그러면 이 AMD는 주가가 그동안 어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4월 8일부터 관세 쇼크 때부터 계속 올라가긴 갔어요. 올라가긴. 사실 인텔과 다르게 그래도 AMD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꽤나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여기 딱 오르고 계속 이렇게 침체 거의 유지되고 있었죠. 아니, 같은 반도체 주식인데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거는 쭉쭉 오르고, 아니 누구는 안 오르고, 이 AMD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떠버렸죠. 자, AMD 오픈 AI의 칩 공급 단연 계약, 그리고 AMD는 오픈 AI에 지분 옵션을 부여한다. 이런 기사가 뜨자마자 이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급등해 버렸습니다. 바로. 아까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죠.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급등. 아니, 하루아침에 지금 이게 170원들이었거든요. 이게 한 170, 거의 170이었던데 주식이 이때 하루에만 226까지 32% 상승했습니다. 32% 상승. 야, 아니 요즘 무슨 주식 시장이 코인 시장 같아요. 코인 시장. 32%가 올랐다니까요. 하루 만에. 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야. 지금 그냥 오픈 AI가 AMD에 그냥 투자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32% 상승. 그래서 현재 지금 기준 10월 10일 날짜로 230달러인데, 그럼 도대체 계약 내용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큰 기업, AMD가 작은 기업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반도체 기업이 하루아침에 폭등을 하냐? 폭등을 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 오픈 AI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건지 한번,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이 오픈 AI. 일단 유명한 챗 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챗 GPT. 여러분들도 챗 GPT는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챗 GPT가 요새 쓰는 사람도 되게 많고, 유튜브 제작할 때나 대학교 과제도 챗 GPT로 한다더만. 저는 12학번 세대라서
예전에 과제를 하려면 인터넷에서 뭐 골라가지고 계속 자료 조사하고 자료 나누고 자료를 정리하고 쌩 고생을 했었는데, 요새는 챗 GPT로 뚝딱뚝딱 그냥 뭐 프롬프트 몇 줄만 쓰면은 과제가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챗 GPT, 이 LLM이라고도 하고 요새 뭐 생성형 AI라고도 하죠. 이 챗 GPT를 돌리려면 GPU 같은 AI 칩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GPU가 뭐냐, GPU가. GPU는 보통 예시를 많이 드는 게 CPU하고 비교를 해서 예시를 많이 들죠. 예를 들어서 GPU는 엄청 많은 수의 초등학생, 그리고 CPU는 한 명 내지 뭐 5명, 뭐 소수의 교수급 인재, 교수급 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논문같이 어려운 개발을 할 때는 이 CPU가 많이 쓰이겠죠. 이 솔직히 뭐 초등학생 필요가 없잖아요. 초등학생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주 쉬운 문제, 뭐 덧셈 문제 100개를 풀라고 하면은 한 명의 교수급 인재가 아무리 풀어봤자 100명, 200명의 초등학생이 동시에 푸는 게 더 빠르잖아요. 이 교수가 한 문제를 풀 때 덧셈 문제라도 1초는 걸리겠죠. 1초. 1초 걸린다면 덧셈 문제 한 문제 푸는 데가 1초 걸린다. 그런데 이거를 100문제 풀어야 된다. 100문제. 100문제 풀어야 되면 이 100초가 걸리잖아요. 100초. 100초가 걸리는데 이 초등학생들, 얘네들은 한 100명 정도가 있어요. 초등학생들 100명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덧셈 문제 푸는데 5초 정도 걸린다. 왜냐면 조금 덜 똑똑하니까. 근데 쉬운 문제니까 그래도 5초 안에는 풀겠죠. 근데 얘네들은 100문제를 푸는데 100명의 초등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100문제가 그냥 한 문제랑 똑같은 거죠. 한 명당, 이제 초등학생 한 명당 한 문제를 풀면 되니까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총 몇 초가 걸리냐? 5초. 5초가 걸리죠. 야, 이 교수급 인재보다 100명의 초등학생이 더 뛰어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게 이 챗 GPT를 돌릴 때. 이 챗 GPT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그냥 100개의 공을,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운동장이 있는데 100개의 공을 탁 풀었어, 운동장에. 넓은 운동장에 착 풀었는데 100명의 초등학생들이 한 명의 교수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잖아. 그래서 챗 GPT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넓은 데이터 늪에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뭐 네이버 그런 곳 같은 곳에서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암세포 단어가 들어간 모든 정보를 가져와라, 찾아오는 거니까 되게 쉬운 거잖아요. 똑똑한 인재가 필요가 없어. 초등학생 같은 애들만 100명, 200명 이렇게 모아두는 게 훨씬 더 빨리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챗 GPT를 돌릴 때는 그렇게 빨리 찾아올 수 있는 CPU보다는 요 GPU, 이 GPU가 더 효율적인 칩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픈 AI는 챗 GPT를 만드는 회사다. 근데 챗 GPT를 돌리려면 데이터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필요하다. CPU보다는 이 GPU 같은 물량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더 적합한 AI 칩이다. 연결이 되시나요? 오픈 AI는 챗 GPT를 만드는 회사. 챗 GPT를 만드는 회사면 GPU 같은 AI 칩이 많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AMD와 오픈 AI 협약 내용이 뭐냐? 이번 계약으로 AMD는 내년 하반기부터 GPU를 수십만 개 공급할 예정이래요. 와, 수십만 개? 뭐 어쨌든 AMD는 연간 수백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연간 수백억 달러. 야, 아니 수백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 AMD 연간 매출을 보시면 지금 여기 연간 있죠. 그리고 매출액 24년, 23년, 22년, 21년 이렇게 있었는데 단위는 100만 달러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50억? 250억 달러입니다. 250억 달러 지금.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AMD는 연간 수백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 에? 아니 그럼 연간 수백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지금 벌던 거에 거의 더블 아닌가, 더블? 와, 수백억이니까 그냥 100억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거의 2배, 뭐 많으면은 뭐 3배도 뛸 수 있겠네. 그러면 폭등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였네, 이상한 거. 야, 그래서 연간 수백억 달러의 매출 발생할 예정.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하네. 그리고 이게 전력으로 환산하면은 6기가와트거든요. 6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원전 한 기의 발전 용량이에요. 이게 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원전 한 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원전 한 기는 이 대형 원자로 한 기, 이 동그란 거 있죠. 돔 같은 거.
요게 이 원전 발전소에 있는 그 원자로거든요. 원자로. 이게 2025년 기준 국내에서 약 1.4기가와트 신규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과연 이 원전 한 기가, 대형 원자로 한 기가 몇 개 정도 있는가? 대한민국에 원자력 발전소는 몇 개 있는가? 주요 발전소 지역이 지금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 6곳. 여기에 보면은 6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곳이 세울이 있고, 고리 세울이 있고, 울진에 신한울이 있어요. 신한울. 그래서 고리가 어디 쪽이냐? 부산, 월성이 경주, 영광이 전라도, 울진이 저기 경상북도 울진 쪽. 이렇게 고리 쪽에 하나 더, 울진에 하나 더 해서 총 6곳이 있는데 2024년 기준 총 24기, 24기가 지금 운영 중이랍니다. 아니 그러면 대략 24기가와트 발전 용량인데 아까 얼마라고 했죠? 아까 AMD하고 오픈 AI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전력량이 6기가와트입니다. 6기가와트. 와, 이거 어마무시한데, 어마무시해. 6기가와트면 거의 한 지역이 발전량 통째거든요. 왜냐면 여기 4곳, 뭐 6곳 정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한 지역이 통째로 그냥 데이터 센터 하나에 다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냥. 이 오픈 AI가 지금 AMD의 칩을 수주해서 지으려는 데이터 센터의 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나. 그런 상황에서 AMD 도움만 받고 있을 수는 없죠. 오픈 AI도 받아가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AMD는 오픈 AI에게 자사 지분 최대 10%를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 오픈 AI가 이번 AMD하고만 계약을 한 게 아니죠. 엔비디아하고도 계약을 했었거든요. 아니 엔비디아도 계약하고 AMD도 계약하고 얘네들은 엄청나게 투자액을 늘리고 있죠. 이 얼마 전에 엔비디아와의 체결을 한번 보면 이때는 1000억 달러 GPU 계약, 뭐 리스로 체결하긴 했는데 어쨌든 10기가와트급 1000억 달러치 GPU 구입을 계약했습니다. 아니 이미 엔비디아는 솔직히 AMD의 경쟁자잖아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저기 위에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뭐 AMD는 한 요 정도쯤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 1위하고 2위는 격차가 지금 되게 커요. 근데 되게 큰데 이번에 AMD에 왜 추가로 다른 회사에 계약을 하게 됐느냐? 엔비디아의 경쟁사 AMD를 끌어들인 이유. 일단 이번에 블랙웰 칩이 있죠. 엔비디아 블랙웰 칩이 발열 문제가 좀 있어요. 발열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냉각에 돈을 더 쓰게 생겼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MD와 엔비디아의 격차 거의 뭐 하늘과 거의 지금 땅 차이예요. 완전 1, 2위라고 하지만 거의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GPU AI 칩에 엔비디아가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얘네들의 가격은 공급하고 수요 요게 만나는 지점에서 책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공급은 엔비디아만 하고 있고 수요는 지금 AI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엄청 많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가격은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도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엔비디아 얘네들이 뭐 100달러에 팔았다가 200달러에 팔았다가 해도 나는 내가 저걸 사지 않으면 내 기업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저 AI 칩을 사서 뭐 계속 돌려야 돈이 매출이 나올 텐데 저 사지도 못하면 매출이 다 끊겨버리니까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의뢰 위치가 되겠죠. 의뢰 위치. 가격 경쟁만이 문제냐? 그게 또 아닙니다. 또 이 쿠다 생태계 여기에 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쿠다 생태계가 뭐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이폰이나 갤럭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안 가고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안 가는 이유 중에 기본 앱들도 다르고 사용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래 기종을 쓰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처럼 연구자,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사서 쓸 때마다 엔비디아만의 스타일로 된 쿠다 생태계라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작업 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내가
익숙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GPU 타입을 못 쓰게 돼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가듯이 그렇게 타입을 옮겨버리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GPU 타입을 쓰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이 쿠다 생태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엔비디아의 독주로 인해서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바로 이 경쟁사가 있어야 가격이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엔비디아가 $100, AMD가 $50에 GPU를 팔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200로 올려. 그러면 내가 굳이 왜 $200 올라가는, 2배로 올라가는 GPU를 사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어차피 그냥 AMD 사면 된다. AMD에도 GPU 팔고 AMD GPU도 성능이 괜찮다. 그래서 이번에 오픈AI가 엔비디아와의 경쟁사인 AMD를 끌어들여서 서로 경쟁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야 이제 엔비디아의 을의 위치에 있는 오픈AI가 약간 대등한 관계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오픈AI가 이 AI 칩 가격 경쟁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자체 칩이 없어요. 자체 칩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칩 개발 중이거든요. 개발하고 이미 걔네들 거를 쓰고 있어. 몇몇 부족한 것들은 엔비디아나 뭐 이렇게 수급해서 쓰고 있지만 얘네들은 이미 자체 칩을 개발 중이고 있어서 추후에는 어차피 엔비디아 칩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GPU를 외부로부터 계속 수급을 해줘야 돼. 왜냐? 이 자체 칩이 없으니까. 자체 칩이 없으면 엔비디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픈 AI는 엔비디아 외에도 안전장치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게 바로 AMD인데, 오픈 AI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언제까지 엔비디아 칩만 쓸 수는 없잖아. 노예 계약도 아니고 니들이 달라는 대로 가격을 계속 줘야 되는, 우리가 노예야? 노예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기 소외받고 있는 AMD를 보고 나서는 야야 AMD야, 내가 너희 투자해 줄 테니까 너희도 GPU에 좀 발전하면서 손 좀 써봐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이거 외에 생성형 AI 경쟁 회사가 어디 있느냐? 요새 1, 2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제미나이. 되게 많이 올라왔죠. 제미나이. 요 구글의 제미나이. 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거의 이제 챗 GPT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지금 생성형 AI 뭐 능력 순위가 있더라고요. 순위가. 그리고 이 메타의 라마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리고 뭐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생성형 AI 경쟁이 뭐 이렇게 되게 많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뭐 테슬라의 그록이나 뭐 이런 것도 또 많고. 자, 그러면 이 제미나이가 아까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거의 효능이 지금 능력이 어느 정도냐? 와, 이거 보세요. 일단 이번에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생성형 AI거든요. 챗 GPT를 먼저 보시면 여기는 약간 그 표정하고 표정 보세요. 표정하고 바깥에 이제 뭐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뭔가 좀 이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약간 인공적인 부분이 들어갔다. 요런 게 있는데 이거 뭐 되게 잘 표현하긴 했죠. 잘 표현하긴 했는데 나노 바나나 보니까 일단 요거는 인풋, 내가 사진을 넣은 거예요. 이 사진을 넣고 전체 모습과 미소를 띈 모습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이 밑에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와, 이거 보세요. 완전히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표현됐거든요. 자연스럽게. 뭐 여기 신발이나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표정도 보시면 미소 띈 얼굴이 이제 보입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요런 식으로 거의 실사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요거랑 좀 다르잖아요. 요거랑 어색한 웃음, 이 인공적인 미가 있는 좀 어색한 웃음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자, 조금 이런 대단한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제미나이에 있는 나노 바나나가 이렇게 엄청 치고 올라왔다. 그런데 오픈 AI, 이 챗 GPT 생성형 AI의 고유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절대 질 수가 없죠. 이번에 소라2가 나옵니다. 이 소라2가 우와, 이게 보시면 이 용, 용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 하늘 보세요. 하늘.
이 하늘이 완전 이거 완전 제가 제주도에 사는데 거의 제주도에서 보는 하늘하고 비슷하거든요. 아, 이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디테일이 이렇게 이 거의 영화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와 이제는 CG가 영화사에서도 CG가 필요 없겠는데. 아니 말로만 그려달라면 이게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 이 오른쪽 그림도 이거 완전 이 사람은 아까처럼 인풋으로 들어가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겉에 이 배경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이것도 거의 중국 영화에서 막 샹샹샹 그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영상이 나왔죠. 이 소라 AI가 영상이거든요. 영상이 이게 지금 사진만 봐서 그런데 영상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솔직히 요새는 소라2라고 화면에 나와 있지 않는 이상 실제 현실 세계에서 영상인지 소라2에서 만든 영상인지 가늠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 제미나이도 그렇고 서로 일일이를 다투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오픈 AI 이 영상 소라2 만들어서 매출은 어떻게 되냐? 2025년입니다. 올해 매출은 27조 원 200억 달러예요. 200억 달러. 잠깐만. 잠깐만. 아까 AMD 체결 계약 수백억 달러. 거의 뭐 200억 달러를 버니까 뭐 투자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엔비디아 체결 계약 1000억 달러. 어이? 야, 이거는 좀 레버리지를 좀 세게 땡겨다 쓰는데. 와, 이거 선물 레버리지급인데요, 이 정도면. 아니, 오픈 AI가 이거 어떻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많이 땡겨 쓸 수 있냐. 와. 근데 이 배경이 있죠. 오픈 AI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땡겨서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쓸 수가 있냐. 배경이 뭐냐. 스타게이트입니다. 스타게이트.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엄청 밀고 있는 게 이 스타게이트거든요.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중심에 오픈 AI가 있어요. 오픈 AI. 스타게이트가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40억 달러, 소프트뱅크 400억 달러를 받았고 오픈 AI는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데이터 센터. 어쨌든 자료를 데이터 센터에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GPU를 돌려서 그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할 때도 큰 데이터가 많아야 거기서 좋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라클에 5년간 3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큰 투자를 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달러, 수백억 달러 이렇게 했죠. 그만큼 이 스타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오픈 AI, 이 5천억 달러의 규모 이거를 지원받는 만큼 오픈 AI도 엄청나게 투자를 올리고 있다. 근데 이 오픈 AI가 투자를 늘리면서 이득을 보는 이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또 한국 기업.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이 큰 빅테크 AI 시대로 이득을 얻는 이 한국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야, 뭐 작년인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간다고 하다가 뭐 5만 원, 4만 원, 6만 원 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AMD가 오픈 AI와 손을 잡으면서 삼성전자에 호재가 됐어요. 호재가. AMD, 오픈 AI 손잡자, 삼성전자 불기둥, HBM 수요 폭증, 11만 전자 간다. 11만 전자 간답니다. 11만 전자. 10만 전자 가다가 실패했었거든요. 이 삼성전자는 AMD HBM을 공급하고 이게 메모리 칩이에요. 메모리 칩.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데 아니 예전에는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의 사이가 좋았었는데 이것도 배경이 있죠. 배경이. 자, 예전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나 봐요. 무시를 당하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크니까 삼성전자 다시는 안 쓴다 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주가도 내려가고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손을 잡은 게 이 AMD예요. AMD. 그런데 이번에 오픈 AI가 수백억 달러 AI 칩 수주를 받았으니 그 칩에 들어가는 이 HBM을 납품하는 삼성전자 요게 특혜를 보게 된 거죠. 그렇게 AMD와 손을 잡은 게 드디어 이번에 오픈 AI하고 AMD가 동맹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호재로 드디어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혜로 과연 삼성전자는 얼마가 됐을까? 얼마가 됐나? 삼성전자 요 불기둥 보이시나요? 불기둥. 삼성전자가 이때 불기둥을 뽑으면서 다시 10만전자에 코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야, 역시 이래서 우량주는 믿음직스럽게 사놓고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젠 진짜 10만전자 찍고 갔잖아요. 봐봐요. 이제 뭐 5천원 남았어. 5천원. 94,500원인데 지금 5천원 남았잖아요. 하지만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끊이지 않는 AI 버블론. AI 버블 닷컴 때와 똑같다. 젠슨 황, 올트먼, 리사수, 순환거래 확대.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를 아까 설명 안 드렸었는데 요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오픈 AI는 그 돈으로 1000억치 AI 칩을 구매했네? 어? 그러면 엔비디아에 있던 1000억이 오픈 AI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에? 이야, 이걸 보고 자전거래라고 하죠. 야야야야, 내가 돈 1000원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내 물건 좀 사줘. 그냥 내 물건 좀 갖다 써봐라. 강매하는 거 아닌가요, 강매? 그리고 나서 넌 이제 나한테 1000원 빚진 거야. 야, 이렇게 매출을 올려버리네. 그러니까 오픈 AI는 결국에 엔비디아한테 GPU를 1000억 달러치 구매를 했지만 1000억 빚을 진 거예요. 1000억 빚을. 강매 당한 거죠, 강매. 이러니 순환거래 확대, AI 버블, 이런 우려의 확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투자의 귀재 버핏 형님도 버블을 언급한 지 꽤 됐었거든요. 작년 기사이긴 하지만 작년 기사에 34년 만에 최대 현금 포지션, 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 버핏 지수가 지금 날짜로 보면 한 217%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대공황급이고 엄청나게 높은 지수라고 합니다. 거의 아마 역사상일 거예요, 버핏 지수가. 근데 이거는 작년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버블로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현금 보유액이 10분기 연속 증가, 480조 역대 최대. 와, 현금 보유액이 뭐 480조인 것도 뭐, 야, 엄청나긴 하지만 10분기 계속 연속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죠. 연속 증가. 그만큼 버핏이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있다. 버핏 형님이 급락전에는 귀신같이 과거를 거의 맞췄었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현금 보유하는 모습이 위기 전 모습인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뭐 미래는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예.